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분분합니다.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집중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단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정거리가 짧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팩3.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정거리가 짧고 한 것이 이제 사드입니다. 사드는 이제 육상에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정거리 200km, 그리고 하늘 위로는 사정 고도는 150km 이렇게 날아가는데 정확도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하나당 한 70여 % 정도 요격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패트리어트가 있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 2가 있는데 그러다 이 패트리어트 2하고 사드하고는 별개의 그 체계고요. 이제 사드는 200km를 날아가면서 150km 상공까지 올라가서 저기 쏘는 미사일을 격추를 시킵니다. 여기에는 이제 추적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이 요격 미사일이 있죠. 그런데 이 미사일 한 발당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비율이 한 70여 %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반드시 두 발을 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90%대 초반의 요격 성공률을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넬에도 추적 레이더를 지금 적혀놨는데 사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 레이더 1000km 반경을 다 마치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TPY-2라고 하는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를 가지고 사드 미사일을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더는 X밴드 레이더라고 해서 파장이 아주 촘촘합니다. 파장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 촘촘한 파장보다 더 작은, 더 큰 물체는 다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 이제 야구공 하나 정도까지는 다 판별할 수 있는. 야구공 하나 정도. 1200km 반경에서 야구공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것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이지스함에 또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X가 아니고 S입니다. S. S밴드 레이더는 파장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배구공, 농구공 정도 되는 물체를 판별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X밴드 레이더는 야구공 정도 크기까지도 판별할 수 있다 하는 강력한 정말 레이더입니다. 정밀한 레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보유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는 어떤 점이 이제 다른 건가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지금 현재는 우리 공군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팩2입니다. 팩2를 8개 포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팩2는 사정거리가 150km인데 이 사정거리가 150km로 길지만 이것은 전투기를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여기다가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팩3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팩3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제 하나의 발사대에서 팩2도 쏘고 팩3도 쏩니다. 뭐 생긴 게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팩3는 사정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20k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는 15km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드는 이 팩3의 사정거리가 팩3보다 10배죠. 사드는 200km, 팩3는 20km. 사드는 하늘 위로 150km, 팩3는 15km. 이제 이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팩3가 하는 임무가 따로 있고 사드가 하는 임무가 따로 있는데 팩3는 요격 성공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가 8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주로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군기지가 타격되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투기가 못 뜨면. 그래서 공군기지에 다 이 팩3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팩3 혜택을 못 받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사드 배치를 놓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시급히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신 대표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자, 북한의 핵미사일을 또는 핵무기를 위협으로 볼 것이냐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위협으로 보십니까? 물론 위협이 있죠. 그러면 배치해야 됩니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일단 저희들이 정리해 듣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뒤로 하고 이 문제는 국익과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은 반대 입장에서 네. 질의를 하면서 네.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렵기도 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저희가 좀 세 가지 쟁점으로 추려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논란의 쟁점 세 가지를 좀 판례를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쟁점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드 논란의 쟁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드 배치 필요한가? 이 부분인데요. 오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생존권 문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드가 생존권 문제까지 되는 건가요? 자,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가지고 이미 지금 노동미사일에 탑재를 한 단계로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노동미사일에 핵미사일을 실어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협박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없으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팩3 8개 포대, 아직 뭐 업그레이드 안 됐지만 업그레이드 했다 쳐도 팩3 8개 포대가 있는데 공군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외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사정거리가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군기지가 뭐 집 주변에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 외에는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데 팩3 성능 시험 해보기 위해서 공군기지에다 쏘겠습니까? 아니죠. 팩3가 없는 곳에다 쏠 겁니다. 예.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우리 국토의 대부분, 즉 우리 인구의 대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떠한 체계는 있어야 된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 사드와 팩3와 SM3입니다. SM3는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예. 거고요. 그런데 SM3는 또 다른 논란이니까 그건 추후로 하고 이 사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민이 5천만의 국민이 예. 불과 8개 포대, 20km짜리 사정거리 8개 포대만 있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국민들은 핵미사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라도 막아야 되죠. 예, 물론 뭔가를 막아야 된다는 말씀은 네. 동의를 합니다만 과연 이 사드,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가 완전한지 레이건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 왔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인데요. 사드가 상용화됐다고 하지만 과연 완벽하게 방어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나타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이란 있을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드는 아직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70%대. 그러면은 뭐 한 75%로 잡는다 치고. 예. 그러면 그 75%짜리 미사일 2개를 예. 하나의 목표에다가 발사를 하면 75%, 75% 승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90% 초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즉, 한 9할 정도의 확률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9할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을 확률이 10%밖에 안 되고 살 확률이 90%라는 거는 투자해 볼 가치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뭐 도입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쟁점을 예.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드 논란의 쟁점 두 번째입니다. 네,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 역시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네. 정도 비용을 저희가 예상해야 되는 건가요? 사드는 굉장히 비쌉니다. 예. 사드 한 개 포대가 한 최저 2조 원에서 최대 3조 원 정도 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굉장히 더 비용이 되는 비싸죠. 건가요? 이를테면 우리가 팩3, 물론 팩3는 기존에 우리가 팩2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팩3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8개 포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1조 3천억 원이 지금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 그런데 이 또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지스함 세 척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SM3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체계 플러스 SM3 미사일 이렇게 하면 세 척에 완비하는데 한 2조 원 듭니다. 예. 그런데 사드는 한 개 포대가 2조 원, 최저 2조 원, 옵션에 따라서 최저 2조 원, 최대는 한 3조 원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무기 체계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이 도입하자라고 한 거는 미국이 자기네들 기진 평택에 가지고 오겠다는 것을 인정해주자. 예.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예. 우리 돈으로 하자는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한 미군이 도입하는 거를 뭐 동의해주자 이런 입장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코리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킬체인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사드마저 우리가 주한미군이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방위비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드는 그야말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배치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적으로 돈을 다 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평택에 배치한 한 개 포대만은 만약에 평택이 아니고 우리가 뭐 대구, 부산도 생존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다 포대를 하면 우리가 또 따로 사야죠. 예. 그러나 평택에 배치하는 것만은 미군이 자기네들 돈으로 배치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평택에 배치했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지금 이 수도권 대부분이 팩3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평택에다 딱 하나 배치를 하면은 사정거리 200km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남도 북쪽 지방까지 한 1,500만 인구가 90% 이상의 확률로 사드의 요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굳이 거부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예.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한반도에 더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드 논란의 쟁점 세 번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란의 쟁점 세 번째는요. 사드 배치가 이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예. 겁나는 거죠. 사드의 미사일이 겁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X밴드 레이더가 한 1200km 반경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이 X밴드 TPY2 레이더가 일본 본섬 혼슈에 있습니다. 혼슈에 있는데 혼슈에서 우리 평택까지 한 1000km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평택에 배치하면 이 X밴드 레이더를 1000km 서진시키는 겁니다. 미국의 기지가.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중국이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을 할 때 쓰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가 어디 있냐면은 중국 해안선에서부터 한 1000km에서 1200km 내륙에 있습니다. 예. 그 진시황릉에 있는 서안이라고 아시죠? 예. 그 서안 근처, 소림사에 있는 로양 근처 뭐 이런 예. 곳에 있는데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안선에서 한 1100km 되기 때문에 우리 평택에다 배치를 해놓으면은 이 중국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솟구치는 단계에서 바로 관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 있으면 솟구쳐가지고 한참 이제 궤도를 잡고 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이 바로 발사 단계에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예. 이런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 있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쏘는 것을 미국이 다 보는 겁니다. 요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의 상당 부분 연관이 돼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미 50% 이상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 요코로 상징되는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오는 정말 최대 고객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자극해서 과연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경제적 예. 확신하지 않는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는 어떤 그 경제적 난국을 우리가 그냥 거기에 포기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의 목적은 이 사드가 배치가 되면은 우리 수도권 1,500만 주민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해진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우리는 사드를 배치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 했냐? 유엔 안보리 제재 기란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할 때도 너희들은 중국은 북한에게 계속 음성적으로 기름을 공급해주고 계속 음성적으로 무역을 하고 예. 뭐 이래서 북한의 생명줄을 늘리고 북한의 핵 개발하는 비용을 사실은 예.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드 배치가 싫으면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라는 것이 우리 입장으로 초질과 나간다면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 중국도 사실은 크게 명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우리 정부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한민국 국방장관이 사드 도입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지금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라는 예. 것이지만 검토한 바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 검토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사드를 평택에 배치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평택의 주한미군기지 자기네들의 생존도 걸려 있거든요. 일단 뭐 중국을 차치하고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네들의 생존도 걸려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예. 그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할 명분이 과연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유승민 의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사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반도를 미중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하늘을 나는 바늘에 실을 꿰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